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삐끗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똑. 아,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광경을 굉장히 어색하게 보실 것 같은데 원래 여기는 이제 환경 소장님이 좀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일종의 제가 이걸 해볼게요. 프리덤! 옛날에 그 브레이브워터에서 그 멜 깁슨이 했던 것처럼 일종의 잠깐 독립을 해봤어요. 갖고 오늘 방송에 약간 까톡에 특별 방송처럼 해갖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또 안 계시니까 좀 이제 자유롭게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하시고 뭐 저희가 그렇다고 소장님 눈치를 보면서 안 하면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도망간 사이에 도발하는 겁니다. 도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앵그리 블루 그 정당에 또 이제 청년 활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좀 차별화돼 갖고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저는 이 정당, 이 앵그리 블루 정당이 굉장히 정당 활동하기가 용이하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저도 뭐 여기 각자 우리 강 감독은 좀 당원 생활 안 해? 뭐 한 번도 안 저는 해봤어요. 각자 해봤는데 보통 정당에 그 어떤 그 입당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 당이 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비전은 있긴 하나 그렇게 세밀한 디테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들어가서 이런 문제로 또 보면 왈부갈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소비 파퓰리즘 15조라는 이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당할 때 이 당원 이 가입 동의서에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라는 그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만 당원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그런 소리 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가치 정당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테디셀러가 될 스포 15조 대재앙 시대 대재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대재앙 뭐 재앙 그러면 뭐 화들짝 놀라서 선택잖아. 나중에 금사가 될지도. 금사가 될지도. 그러니까 맞아. 혁명의 대재앙 시대에 우리가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일종의 무림 비급 같은 책이다.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원 활동하기가 좀 큰 트러블이 없을 거라 보고 물론 사람이 이 당원 생활하면서 트러블이 왜 없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 있는 데는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발생하고요. 특히 정당은 기존 정당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몇 명을 데려오냐에 따라서 내가 위원장이 되고 거기서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 솔직히. 근데 간부가 되면 뭔가 어겁게 으쓱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 3명 모이면 뭐 정치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여기서는 정치질 하기가 힘든 게 뭐 소장님한테 바로 그냥 뭐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게 정당 자체가 뭐 소장님이 뭐 1인 정당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공평하게 활동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앵그리 블루가 뭐 좌나 우나 따지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보수 정당도 아니고 진보 정당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좀 성향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쪽에 좀 이렇게 젊은 층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전에 그 소장님이 잠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어제 그 저기 광원 교보문고 가서 사인 이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인을 받았다고 좋습니다. 그 연인들이 와서 받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뭐 대단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정치 여기 정당에 만약에 여기 참여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삶에 그냥 이게 상관이 있다 싶으시면 좀 정치라서 좀 이렇게 꺼려진다 생각하시지 말고 되게 편하게 이제 소장님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오고 그러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따뜻하게 잘 해주시고 뭐 여기는 뭐 방송에서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순수하게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번씩 같이 저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만 이제 계시지 말고 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책이 있겠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단어 몇 가지 들으면 그냥 알아서 그런 거지. 오늘도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우리 스튜디오 방문해갖고 책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긴 가졌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도 30대 여성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희망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약간 인물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좀 댓글도 많이 좀 확인해 보는데 너무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내세우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항상 정당이 그러기 때문에 개파가 만들어지고 그 개파가 무너지면 또 사람들이 막 또 확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 이제 가치 정당이고 그리고 당원의 문화는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있는 현재 뭐 양당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수평적인 당원 문화로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수평적인 당원 문화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당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거 어떤 스포 15조 자체가 상당히 파퓰리즘이 좀 선동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각자 이 매뉴얼 안에서 좀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온라인 활동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콘텐츠 시대니까 우리가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으쌰으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맹렬한 활동을 하고 SNS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죠? 뭐 동영상이나 미디어 어떤 작품이 이게 만들어지면 그걸 매개체로 이용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결론적으로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고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소수정당을 만든 그 사례가 지금 녹색당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에 또 뭡니까 그 우리가 뭐 민중당에서 진보당 그런 진보당.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저당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저당 언제 없어지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직까지 그 롱런하고 있잖아요.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볼륨을 키워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하고 어떤 노선이나 가치는 달라도 그렇게 장수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런 모습, 그런 당이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정당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부가 시스템이 딱 짜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거대 지금 여당은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골만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SNS로 뭐 이런 걸 뭐 거의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싱글을 내고 뭐 이렇게 좀 다시 음악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외부적인 걸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SNS에서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계속 정치만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정치 혐오증이 생겨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친노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가 피하렸습니까? 아주 심플하거든요. 예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뭡니까 통기 다 잡고 상록수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로 그냥 그 얼마나 뭐 친노 그때 뭡니까 사실
저 예전 선배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 자기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줄 어디서 느꼈냐면 부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꼬신 여자가 이제 그 갑자기 노무현이가 부산에 왔다는 얘기 듣고 술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선거운동하러 나가야 된다. 나가더랍니다. 갑자기. 여자가. 그 순간 이 노무현이 대통령 되겠다. 자기는 느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좀 어떻게 자발적인 좀 그런 폭발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소장님 저기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물 중심이나 이런 거 저도 소장님 되게 존경하고 되게 뭐 좋아하고 뭐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빠 이미지를 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저기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나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좀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통장하면서 우는 거 가서 빼잖아. 우는 거 여기 우파에 맨날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 뭐 우파의 전사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수의 대중들이 이제 보다가 저도 왜 저러냐. 그렇죠.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당하고 그 당이 그 당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솔직히 살짝 걱정되는 그런 너무 이제 황당수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또 배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극렬히 좋아해갖고 자기가 기대하는 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해달라 뭐 이 정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서 사실 옆에서 이제 여기 강감독도 있고 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미디어 쪽에서 과거 현재 있는 양당에서 하고는 있지만 물론 민주당은 그런 거 잘하죠. 민주당은 잘하고 제가 볼 때 뭐 국진당은 뭐 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약해 떨어지는데 우리 앵그리 블루 정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좀 책임지고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좀 더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대중들이 봤을 때 저 당은 정말 좀 우리들 추구하는 정책이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당이다.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뭐 재밌는 약간 이벤트 같은 것도 열고 이벤트나 맞죠? 홍보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약한 게 소통이랑 공감이에요. 항상 꼰대질을 하거든요. 이제 공감 이런 얘기를 하면 뭘 공감을 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히키코모리 왕따 전혀 약간 정신병 환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보수라는 이 타이틀을 이제 좀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자기가 뭐 왠지 보수라는 그 단어 자체나 그거에 대해서 이질감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용어에 함몰되는 순간부터 수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함몰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엄밀히 말하면요 보수랑 진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맞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짜잖아. 가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연한 제일 막연한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함양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거는 이념적인 거잖아요. 자유, 평등 이런 건 이념적인 발언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앵그리 블루 정당은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탈이념적이고 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제 제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디처럼 나가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현실은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를요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 말에 맞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시장 경제입니다. 다 시장 경제를 당연히 존중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약간 정치 혐오증을 가지고 계셨다 내지는 아니면 저처럼 옛날에는 막연하게 진보가 좀 더 좋은 거야 라고 했던데 지금에 완전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과거에 어떤 정당에 담았었는데 와 이거 진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네, 오시면. 네. 저는 분탕 치려고 오시면 당연히 안 되고. 저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요즘에 청년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투잡, 제가 아는 후배도 막 쓰리잡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밤에는 라이더 그 생활하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생활까지 해야 되면 정당이 사실은 돈이 나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참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긴 많아요. 아무래도 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좀 이렇게 모아두신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따로 하진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청년들은 한창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회의감도 들기도 해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지금 같은 사회에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정치가 관심이 있다면 들어와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근데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제 또 이루어지는 거고 굳이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에 이게 함몰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함몰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명의 당원입니다. 당원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공약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당원 동지죠. 당원 동지. 그리고 뭐 자기 시간 되게 많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즘 뭐 온라인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 강하시니까 거기서 소통하고 SNS에서 한번 올려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당 관련해서 뭐 글이 올라오면 거기다가 따봉 한번 눌려주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참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 그게 다 플러스가 되고 이제 뭐 광장에서 성족이 이스라엘기 양쪽으로 흔들어 제끼고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에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진짜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정말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소장님의 뜻도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기가 참 좋아요 이게.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안심할 수 있다. 사실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이제 우리 조만간 사무실도 이사 가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새롭게 저희들끼리 뭐 의논을 해서 뭐 어떤 행사 내지는 뭐 그런 좀 이벤트 같은 거를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뭐 저희가 사실 엄밀히서 막 청년 막 이런 건 아니긴 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재능들이 각자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융합을 시켜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정치라고 해갖고 사실 막 항상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감도 갖고 있고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막 이렇게 정치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각을 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걸 좀 전파하면서 운동 일종의 하나의 무브먼트 같이 나가요. 이게 혁명 정당이기도 하면서 생활 정당.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것도요. 옛날에 막 하면 막 전시장 막 흰 벽에 막 럭셔리한 데 가갖고 막 고귀하게 보고 그럼 뭐 클래식 오페라 같은 것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점점 그런 트렌드도 바뀌고 있거든요. 실생활로 들어가고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예술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이제 그 베스트 이제 뭐 이렇게 뽑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요즘엔 가장 대중적으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앵그리블루 정당도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대중적인 정당. 그래서 대중적인 정당. 딱 봤을 때 동떨어지지 않고 벽이 없는. 그렇죠. 벽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댓글 주셔도 댓글로 많이 쓰셔도 좋으니까 뭐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앞에 뭐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당이다 보니까 이 구구절절 복잡한 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대가 또 이렇게 시대인 만큼 각자 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점 가서 이제 책 사인 받고 하는 그런 젊으신 분들 네. 놀러 오시라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사실은 되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톡 방송도 하고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듣고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보자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젠다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정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요. 저는 정당 활동대로 인간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좀 이렇게 신뢰를 또 쌓으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뭐 이렇게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또 생활 정당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 주시고 한번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은 봤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도 대깨문 또 받아야 돼. 머리가 봉합이 되면 다시 들어와야지. 책을 보고 공감을 하는 분들은 오시면 이거 뭐 아주 그냥 뭐 미세한 부분은 생각이 좀 틀린데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죠,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또 도출해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백개문들도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갖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개문뿐만 아니라 뭐 전국 좌파도 막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우려되는 거 아까 좀 이렇게 막 이스라엘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얘기 듣는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병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기는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본받아야 되지만 좀 나쁜 거는 버리긴 버려야죠, 솔직히.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저희 셋이서 얘기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종종 가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방송 마칠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세 명이서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은 항상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